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지금부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1과목 화장품법의 이해 중에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와 정의입니다. 지난 1차 시험의 경향을 볼 때 한 번만 들으면 이해되는 간단한 내용은 출제 자체가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입법 취지는 그냥 편하게 화장품법이 이렇게 해서 탄생되었구나,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의 정의는 단순한 화장품의 정의뿐만 아니고 기능성, 천연, 유기농 등 화장법 제2조의 정의의 부분들을 다 다룰 예정입니다. 이 부분 참조 바라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편하게 강의를 들으시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할 것입니다. 본 문제를 통해서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의 배경과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법은 1980년이 아니고 1999년도에 최초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시행이 되었고요. 2번 화장품은 화장법 제정 이전에는 약사법의 규정에 따랐기 때문에 의약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규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사법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또 엄격한 규제이기 때문에 외국 화장품, 그렇지 않은 외국 화장품과 동등한 경쟁 여건 확보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3번은 약사법 규정에 따른 내용 맞고요. 4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법의 목적은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그리고 수출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화장품법에 제정한 목적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1회 시험에서는 복수의 답을 요구하는 단답형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은 유의해서 그 시험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법은 화장품의 제조, 수입, 그리고 판매와 그리고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화장품법의 배경과 입법 취지 이러한 것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법은 1999년 9월 제정 공포되었고 2000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제정과 시행이 다르네요. 그렇죠. 화장품 법령 체계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 법령 체계는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 고시 등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법이 일단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돼도 그 하위 규범으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위 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이러한 고시, 이런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다시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정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제정 시기와 또는 개정 시기와 또 시행이 다르게 된답니다. 자, 두 번째 화장품법 시행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에 대해서 약사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범위에 속해서 화장품의 특수한 그런 어떤 반영들이 어려웠고요. 또 화장품에 대한 약사법 내에서의 어떤 개정 노력들이 부진했습니다. 즉 화장품과 관련된 사항들이 수시로 변경이 되는데 내부에서는 약사법같이 타이트한 어떤 규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또 그런 어떤 화장품에 대한 어떤 개정을 위해서도 재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약사법에 따르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그 제한적으로 그 규정을 관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독자적인 화장품법 제정의 필요성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화장품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약사법 개정의 어려움과 내용의 부실함이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었고요. 의약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규제는 외국 화장품과 동등한 경쟁 여건 확보를 위해서 적절한 대응의 한계를 노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외국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외국 내의 자체적인 규제에 따르는데요. 그 규제는 의약품과 다른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융통성 있는 어떤 규제였겠죠. 그에 반해서 한국은 굉장히 의학과 유사한 그런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화장품을 하나 내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겠죠.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화장품 특성에 부합되는 적절한 관리와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해서 제조가 별도의 그 제정이 법에 대한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4, 5년간에 걸쳐서 이러한 그 노력들을 한 결과 약사법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화장품법의 제1조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화장품의 정의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화장품의 정의뿐만 아니라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 부분을 다룰까 합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는 화장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는데요. 총 12호로 분류하여 설명합니다. 화장품법뿐만 아니라 하위규범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법 전반적인 법령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말 달달 외우실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가로놓기의 단답형 풀이 형태로 설명할까 합니다. 먼저 제1호 화장품입니다. 그냥 읽어가겠습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를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이하 약사법에 해당되는 의약품의 물품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호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입니다.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나 다는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었을 겁니다.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즉 태닝과 자외선 차단이죠. 그리고 라와 마는 가나 다에 추가적으로 최근 한 몇 년 전에 추가된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라는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며 마는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 법에서 정한 5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시행규칙에서는 총 11가지의 범주로 다시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의 2, 천연 화장품입니다. 천연 화장품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3호는 유기농 화장품인데요. 천연 화장품과 그 정의 내용이 같고 하나만 추가가 됐습니다. 유기농 원료죠. 이 두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은 이번 1회 시험에 상당량의 내용들이 문제로 출제되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어떤 고시 내용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호의 2 맞춤형 화장품 이 부분은 무조건 암기사항이겠죠. 그 이전에 화장품의 도입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두 번째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입니다. 4호부터 7호에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정답과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호 안전용기 및 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 이 부분 역시 시행규칙과 더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 출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이니까 차후에도 잘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호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의 고유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합니다. 화장품은 사용기한의 표시 방법이 크게 2가지인데요. 사용기한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6호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를 말합니다. 7호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제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 첨부 문서 등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화장품에서 완제품은 바로 1차 포장이라고 하는 충전, 그리고 2차 포장을 합한 그 포장된 화장품을 완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1차 포장과 2차 포장의 의미는 바로 이번 제1회 시험 문제의 단답형 문제로서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1차 포장과 2차 포장의 많은 수의 내용들이 바로 CGMP 고시의 내용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 또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호와 9호는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도형 또는 그림을 의미합니다. 말합니다. 9호 광고란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12호는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또 판매하거나 또는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그런 영업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 라는 영업을 말한다. 11호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12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란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입니다. 본격적인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몸풀기 강의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